네, 반갑습니다. 강준하 시민행동 인터넷 방송 액션TV 오늘 2편인데요. 오늘 2편은 여성과 정치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김영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성 세 분을 모셨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분들인데 어렵게 모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님을 역임하고 계시죠. 물론 초선 의원님이시고요. 윤미라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쭉 여성운동을 하시다가 올해 작년 처음으로 이제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으셨는데요. 광산구 기획총무위원장으로 계시는 조용희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여성운동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분도 나중에 이제 전기로 갈지 아니면 더 좋은 데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전 강주여성민회 대표이시고 현재는 강주나비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오늘 백희정 선생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성과 정치라는 주제에 맞게요. 광역의회에서 활동하시는 분 한 분, 그리고 기초의회에서 활동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 입장에서 의회를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한 분 이렇게 섭외를 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도 재미있는 방송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준비되셨죠? 네. 너무 딱딱하지 않게 재미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성이 정치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도 여성이 할 수 있는 일들, 뭐 정계랄지, 경제계랄지 여러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초선 의원이신데 이제 1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얼마 안 있으면. 임미라 의원님 초선으로서 맞이하는 1년, 여성의 정치인으로서 맞이하는 1년 소회를 좀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주시 부의장 임미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저에게 뭐 부의장이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솔직히 아직 익숙치가 않습니다. 지난 5월에 아니 7월에 입성해서 벌써 이제 11개월째 돼가고 있는데요. 뭐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 등 어떤 시정을 전개하고 또 그거에 대한 감시하는 일과 또 이를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정책과 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최근에도 또 시청과 교육청을 상대로 시정 질의까지 또 얼마 전에는 수영대 홍보를 위해서 2박 3일 동안 경상남도, 경상북도, 서울은 다른 분들이 가시고 대구, 부산까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잘 모르는 것도 많아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시정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다는 사실. 네. 본인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 몇 점 정도 되십니까? 제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제 역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거 본인 생각이시면요? 네, 제 스스로 역량을 초과하고 있고 시민의 눈높이를 어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의 눈높이로 좀 더 백희정 씨지만 점수 얼마인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쭉 시민운동가로 사시다가 정치인으로서 탈바꿈해서 더 좀 생소하고 더 낯설기도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조인희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광산구의 기획총무위원장 조영림입니다. 제가 지금 곧 1년이 돼 갑니다. 그런데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시민사회에서 그렇게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했던 이런 많은 정책들을 의원들은 직접 조례를 만들고 또 여러 관계자들과 협치를 통해서 풀 방법을 찾아내는 이런 것들에서 매우 유용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참 시민운동에서 했던 것과 다르게 정치 현장에서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고요. 현재도 저는 그동안 여성운동을 해왔었는데요. 여성운동의 의제들을 그동안 쭉 성인지 정책을 실효성 있게 담보해내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조례 재개정 작업들을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여성운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성인지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익숙한 분야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 1년 동안은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하고 다른 영역들에서는 많은 주민들의 민원사항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참 즐겁습니다. 지방의회에 많이 도전하십시오. 정치가 체질이 맞으신가 봐요.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시민운동 할 때 보여주신 건 얼굴이 아니신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아무튼 재미있으시다니 네. 다행입니다. 다행이고요. 물론 의원님으로서의 열심히 했다고 이제 스스로도 자부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시민운동적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백희정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재밌으시죠? 네. 네, 저희가 사실은 지금 광주시의회에 저 우스갯소리로 광주시의회 여성 의원들이 없으면 지금 너무 뭐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고 있다 할 정도로 광주시의회는 많은 일들을 여성 의원들이 좀 주축이 돼서 하고 있고요.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보도가 되는 거 보면 여성 의원들의 이제 활약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민선 8기 같은 경우는 더 두드러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 계시는 우리 임미란 부의장님이 우리 여성 의원으로서 이렇게 부의장을 맡기가 좀 어렵죠. 그 전에는 그런 일이 많이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상임위원회 정도 위원장은 하는데 이렇게 부의장까지 이제 맡게 되기 어려운데 어찌됐든 이 여성이 부의장의 자리까지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축하할 일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성 의원들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여성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여성 운동에 대한 의제들이 많은 의원들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굉장히 일상 속에서 어떤 뭐 조례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파트너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여성 의원들이 그나마 저희들의 그런 고민들, 특히 이제 조용히 의원께서는 아까 이제 뭐 성인지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데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우리 여성계에서 관심이 가져 있는 그 분야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이런 여성 의원들이 없으면 사실 하나도 이제 안 되는 그 무용지물이 되는데 그나마 다행히 두 분이 이렇게 계셔가지고 시민사회와 소통할 수 있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체질에 맞게 잘 하시잖아요. 두 분들이 마을에서 페이스북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다 신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는 여성의 분야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이제 벗어내고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좋은 직업이다. 여성에게 딱 맞는 직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본인도 이제 앞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정치 생활 하셨어요? 네, 엄격하게 나와버렸네요. 임미란 부의장님 이제 부의장하셨으니까 다음 이제 의장. 아이고. 여성 의장은 없죠? 저희가 아직 역사적으로 보면. 네, 강주는 없는데 이미 대구나 부산은 여성이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네. 대세가 여성의 시대가 아, 확실히 온 것 네. 같습니다. 저도 남자이긴 한데 남자들 별로 쓸데가 없더라고요. 네, 사람이었고요. 이제 다음 주제로 하면 저희가 작년이 아니라 저번 1회 때 조선대학교 정치학과 계신 지병 교수님이 그 학생들하고 공동 조사를 해서 책을 쓴 게 있으시더라고요. 제목이 2018년 기초 단체장 선거를 통해 본 광주광역시의 지역 정치와 지역 발전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이게 흥미로운 사실이 모두가 도전자뿐만 아니라 당선자들도 거의 50대 이상의 남성 중심이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역시 정치 분야에서 특히 여성 진출이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 분 다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임미란 부의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강주시의회만 보더라도 23명의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8분이 여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8명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례로 오신 분, 비례대표로 오신 분이 2분에다가 또 민주당 여성 전용 선거구로 해서 4분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에 20대 총선에서는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성은 51명입니다. 그러면 그 51명이 17%인데 그나마도 비례가 대부분입니다. 비례대표로 오신 분들이. 또 국제의회 연합 통계에 의하면 한국 여성수 대비해서 세계를 했었을 때 115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엄청 낮은 수준이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아직도 방금 우리 백희정 선생님께 말씀하셨는데 여성의 진출은 남성의 어떤 정치 권력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가려가지고 그 벽을 뛰어넘는 게 아직도 좀 힘이 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조영님 대표님. 아, 예. 참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사실은.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정치는 여성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얘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방의회에서 특히 기초의회에서 보면은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것을 또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으로 마련해가는 이런 과정에서는 여성들이 훨씬 더 또 소통을 많이 할 수 있고 다양한 부분들에서 소소한 정책 대안들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여성 의원들은 이게 지금 소통을 상당히 잘하는 이런 부분들이요.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되어서 훨씬 유리한 이런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에서는 사실 경쟁을 뚫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이번 우리 광주 같은 단체장에 여성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후보도 사실 있었지만 또 당선되지 못하는 건데 선거에서 사실은 이게 조직, 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당히 여성들은 정치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면 제도적인 보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성 정치인들이 현재 국회의원은 17%밖에 안 되고 지방의원도 30%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동수정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동수정치를 이루려면 그대로 현재 있는 경쟁 구도 속에서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 조치를 좀 더 강력하게 해내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국민 전체의 여성과 남성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가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안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우리 네, 그 작년에 2018년도에 이제 앞서 그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하면 저희들이 이제 화제가 됐던 뉴스 하나가 민주당이 광역 시장 도지사 후보를 공천을 한 거에 대한 그 전체 표를 발표를 한번 했는데 온통 파란색에 온통 남자였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느낀 것도 많고 사실 경악을 했죠. 우리가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우리가 그 계속 어떤 평등, 성평등, 차별이 없는 나라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게 말뿐이었지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구현되는 것은 이제 이거 수준이었다라고 해서 저 굉장히 이제 그 민주당을 두 분이 민주당이긴 한데 민주당 지지를 제가 박수를 보내는 입장에서 좀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민주당은 그런 게 문제의식이 없는지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 사진이었나. 제가 또 이번에 이제 내년에 총선, 20대 총선을 준비하면서 한 3, 4월인가요? 또 언론에서 내년에 선거에 나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막 언론에서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한 4월에 이제 1년을 맞이해가지고 제가 숫자를 한번 세워봤어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신문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전체 8개의 지역구에 그 후보자들을 잡으니까 한 45명 정도 후보가 이렇게 올라왔다고 신문마다 조금 다르기는 했어요. 근데 여성 후보, 거기서 거론이 되는 여성 후보가 어떤 신문사는 4명, 어떤 신문사는 5명 정도 됐었거든요. 이거는 지금 공천한 것도 아니고 지역에서 이런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올리는 거잖아요. 한번 올릴 수 있잖아. 제 이름도 다 올릴 수 있잖아요. 이거 내가 안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성이 40몇 명 중에 거의 10%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당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것, 노출되는 것보다 이렇게 빈도수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더 올라가면 즉 기초보다는 이렇게 더 대통령 선거나 이렇게 총선에 이게 국회의원 선거에는 더 많은 여성들의 그 진출의 그런 벽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도 선거가 있을 때 어떤 후보들이 등장을 할 거며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그래서 여성 단체에서 여성계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가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을 조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었죠. 예. 저는 잠깐. 네.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성들의 진출 현황들을 보면 대부분이 비례대표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없었으면 사실 지금 10%대 이하 이런 것일 거 전체적으로 국회의원부터 해서 지방의원까지도 그럴 거고요. 물론 지금 지방의원들은 광주가 또 좀 더 그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이런 것 때문에 좀 비율이 높아졌지만
사실은 그 비례대표 대부분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사실 독자적으로 여성들이 정치 진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성 장관, 여성 총리 이게 네.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네, 네. 우리 나라에서도 몇몇 장관들, 진선미 장관이나 김현미 장관은 박영선 장관 여러 가지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비례로 나오셨다가도 지역구로 나오면 또 생존율도 나름 높고 정말 여성 정치인이 가지는 경쟁력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막혀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걸 뚫기 위한 방안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어서 한 번씩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방안, 유력한 방안이 뭐가 있는지 백희정 대표님부터 한 번씩 해볼까요? 네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선거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계속 비례성을 확대시키는 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성들이 다양한 그러니까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정치계에 진출하지 못했던 그 분야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많았죠. 청년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계층이 정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50대 남성, 50대도 아니고 60대 이상의 남성들이 거의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 정치 현실을 좀 깨는 방법에 대한 이제 요구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이번에 준이 붙었잖아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나마 이거라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여성 장관들이 거의 이제 본인이 페미니스트 대통령 이제 이렇게 좀 성평등한 뭘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 발언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서 다행히 그 내각을 이룰 때 여성들이 거의 한 30% 정도를 그렇죠. 이렇게 차지해서 어느 때보다는 여성 장관들의 비율이 높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여성 장관들이 굉장히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했던 활동들에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또 뭐 괜찮은 분들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부가 출범을 할 때는 굉장히 저희들이 이제 기분이 좋았죠. 거기 안에서. 그리고 나름도 열심히 하고 계셔서 성과를 내고 이제 그 이번에 임기를 끝내신 분이 계시는데 어쨌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까 이제 동수정치도 얘기를 했지만 이미 이제 법적으로 아까 모든 남성들만이 공천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남녀는 동수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의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회적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여성들이 30% 정도도 아직 안 됐는데 어느 하다 보면은 여성이 너무 많이 진출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제 남성의 역차별을 초래한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스러운 얘기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이런 여성 정치인들이 진출하는 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도를 그렇게 해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합의가 안 되니까 제도도 잘 안 나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여러 가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말씀하셨고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이제 방안들 이제 제도화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가 감성에만 호소할 수 있는 문제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임미령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잘 들었고요. 연동제도 여성에 대한 연동제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성 단체에서나 모임하시면 항상 그분들 대표자분이 항상 말씀하셔요. 여성에 대한 할당제를 좀 늘려야 된다. 연동제 마찬가지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비례로 해서 비례대표에서 들어오신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구에서 열심히 하셔서 그 다음에는 비례 아니고 선수로 뛰어서도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선거제도 개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치관계법이 정말로 또한 같이 여성 확대를 위해서는 공천의 확대를 위해서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정치적인 모든 것도 제도와 법에 의해서 관계된 것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당장 실천하기가 쉽지 않는 게 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참여를 어떻게 보면 제도권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대안들한테 제시를 해도 결국에는 하향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남성들이 한 개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법이나 제도적으로 여성들이 본의 아니게 정수업적인 어떤 변수로 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적이랄까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또 가장 이상적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좀 더
각계각층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좀 더 지금 이렇게 물론 이렇게 우리 백희정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될 생각을 해요. 각계각층에서 기존에는 이제 열심히 하다가 대학만 가면 여성들의 비율들이 약간 그 어떤 정치 참여나 어떤 이렇게 모든 곳에다 꿈을 접는 경우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가 오히려 그런 게 없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도 구조적으로 변경이 되면 스스로 그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더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그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요. 또 사회적인 아까 합의가 이루어지고 요구가 좀 더 뜨겁게 일어나야 같이 변화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유인 대표님 간단하게 네. 비슷하시겠지만 결국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가 그것을 끌어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으면 할당제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건 이제 어느 특정 지역에서 정당이 그 공천을 할 때 여성 부분들을 꼭 좀 비율을 가지고 공천하는 이런 고려들도 적극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광주 지역 같은 경우도 우리 국회의원 8명 중에서 1명이 지금 여성 의원인데요. 앞으로 이제 21대에서 어떻게 될지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은 정당에서 그 적극적인 노력 이런 정당에서 공천에 대한 이런 목표를 정하고 꼭 실천하는 이런 의지가 필요할 것 같고 정당 내에서 그런 것에 대한 움직임들이 많이 되어야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여성 정치인들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들이 필요해요. 한번 비례로 많이 진출하잖아요. 이 비례가 지역구에서도 또한 터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들 이런 것들이 바로 아까 정당이 고려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여성들의 정치인들의 경력이 쌓아지고 정당 내에서도 중요 위치에 점하게 되면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 여성 정치인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그런 역할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노력들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 분 다 공기 이제 제도적 보완, 정당 관계법 개편, 그다음에 당내에서 이제 민주적 절차든지 이런 부분 많이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게 이제 여성 할당제, 여성 특구들 이런 문제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 진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에 앞서서 여성의 문제를 인식하는 이게 전대 문제가 또 중요한 화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대 문제를 좀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여성 혐오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좀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대적 감수성을 어떻게 갖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젠더라고 많이들 표현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젠더가 뭐지 이게 좀 혼용되더라고요.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아니 저는 다 아는데 방송 인터넷 방송 보시는 분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젠더적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백희정 대표님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젠더를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려우기도 하지만 또 쉬워요. 그러니까 이 젠더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성이에요. 젠더를 영어로 얘기를 하면 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인데 이게 우리 태어날 때는 이거 남자 여자를 굳이 나누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그냥 누구로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회 문화는 사회 문화적인 성이 젠더거든요. 사회 문화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를 굳이 너는 남자야. 성기를 보니까 너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남자야. 너는 없네 여자야. 이거를 여자하고 남자를 나누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원래는 여자 남자를 나누지 않아도 우리는 각자의 백희정, 김영삼, 조영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우리 사회 문화는 남자하고 여자를 나눠가지고 이 남자는 남자에 들어가는 박스에 넣어놓고 여자는 여자의 박스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만들어놓은 남자는 이렇게 해야 해라는 것으로 길러요. 그러니까 이 남자 정치라는 영역이 그동안에 왜 여성들에게 잘 안 다가가고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냐면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 남성의 영역이라고 그동안에 계속 사회 문화가 만들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은 그런 것을 외면하고 어떤 기회를 가지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 사회 문화가 만들어 놓은 정치는 남성적인 것이고 여성은 하는 것은 왠지 여성들은 감성적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 문화가 만들어 놓은 어떤 고정관념? 네, 이거죠. 그래서 이 여성들이 이거를 정치계에 진출하는 거는 개개인의 어떤 능력, 남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정치를 하기 위한 개개인의 능력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여성 정치는 여성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 편견을 먼저 깨고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동등한 이게 그 운동장 위에 올려놓으면 무대 위에 올려놓으면 잘하는데 이 여성들은 그 무대 운동장으로 해야 되나? 그 운동장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올라가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젠더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 문화가 만들어낸 고정관념, 틀 이런 거고 이거는 관습이나 뭐 우리 관행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그 제도도 다 전부 다 그런 관행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제도 개선들이 많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젠더는 이제 사회적 성으로서 젠더고 네, 사회 이 문화적 젠더적 관점을 가지는 것들은 여성 남성의 차별적 요소가 아니라 각각의 개인 걸로 네. 그걸로 뭐 온전하게 보는. 그래서 여성들은 정치를 그동안에 안 했거나 못한 게 아니라 그렇죠. 사회 문화가 여성을 정치를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여성들에게는 그동안은 배제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정치를 그동안에 못했던 거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로 할당제를 준다거나 예, 그런 것들은 적극적인 조치로서의 우리가 그럼요. 이게 젠더적 관점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젠더적 관점 속에서 사회 문화적인 이런 또 관습들 타파해 나가는데 여성 정치를 또 진출하는 데 굉장히 유리할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우리도 한국 사회가 지난 30년 동안 이 성차별적 요소들을 지도적으로 좀 개선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성차별적 요소를 극복해왔구나 라고 하는 것들 좀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지 우리 조영님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래전에 우리는 이제 어떤 시절을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30년 전이라면 80년대까지 이런 과정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 사실 80년대에는 저는 성희롱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84학번인데요. 성희롱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시절에 우리 대학 내에서는 엄청나게 음담 패설이라고 해서 EDPS 이런 얘기로 해서 많은 성희롱적인 발언들과 이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희롱이라는 개념 자체를 몰랐고 그래서 그것을 불편하지만 문제제기를 못했던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제 동기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때 네가 얘기했던 게 나는 참 불편했어. 근데 그때 내가 대응했던 방식은 똑같이 얘기해줘서 질리게 해서 입을 다물게 하는 거였어. 이렇게 그때 당시에 저는 경영대를 나왔어요. 남성들의 그 아성에서 경영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가 살아남을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성희롱 개념 없어서 저 나름대로 똑같이 해주는 요즘으로 말하면 미러링이죠. 제가 그때 당시 보니까 그런 인식은 안 했지만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미러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 뒤에 보니까 95년도 우리나라에 최초의 성희롱이라는 섹슈얼 허래스먼트라는 이런 성희롱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99년도에 직장 내에서는 성희롱을 금지하게 됐습니다. 이런 제도적 개선들 우리가 직장 생활을 여성들이 대부분 하잖아요. 이제는 그전에는 여성들 안사람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당연히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기본이 되는 이런 것에서 직장 생활에서 차별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한 게 성희롱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보이지 않게 그리고 성희롱이라고 불편하다고 문제 제기하면 농담이었어. 농담 가지고 이렇게 발끈하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도 불편해요. 사실은 저 위에서도 사실은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많이 말씀도 죄송한데 제도를 좀 중심으로 제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성희롱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 사회 젠더폭력에 관한 금지를 하는 과정들 90년대에 다 일어났습니다. 성폭력 특별법이 94년도에 제정이 되고 97년도에 가정폭력 방지법, 99년도 성희롱 금지법, 2004년도에
지금 그 성매매 특별법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 젠더 폭력에 관한 법들이 법제화되면서 실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금지되는 이런 사회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호주제가 98년도에 2008년도에 폐지가 됐죠. 호주제가 2008년도에 폐지되면서 사실 호주제가 가지는 것들이 가장 아까 백희종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치명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다름을 그대로 제도화된 상태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여성은 엄마이지만 아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호주가 되지 못하는 아들 3살 된 아이를 남편이 그 사망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호주가 3살 된 아들이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했던 이런 정도로 차별적이었거든요. 그것을 개선했던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모두 남성들이나 여성들이 동의 쓸 수 있도록 자유롭게 쓰도록 했죠. 예전에 같으면 육아휴직은 여성이 쓸 일이었지만 이제는 남성도 육아휴직으로 당연히 쓰도록 이렇게 보장하는 이런 부분들과 특별히 괄목하는 것은 대표성의 회복이라는 이런 측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성 할당이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좀 더 너무 비율이 낮거든요. 그걸 높이기 위한 노력이죠. 초등학교 교원이라든가 중학교 교원들은 높아요, 비중이. 그래서 지금은 교장 선생님들이 다 초중등에는 다 여성들이 많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 올라갈수록 좀 더 처우가 좋고 전문적인 이런 영역일수록 여성들의 비중이 낮습니다. 초대졸 이상의 교원들은 이제 30%를 미치지 못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교수 쪽으로 가면 더 낫습니다.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낙태죄 그렇죠. 폐지한 부분들도 사실은 성차별적 요소의 승리라고 볼 수 있죠. 오랫동안. 어쨌든 지난 30년간 한국 사회에서 이런 성차별적 요소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은 이제 많이 되어왔었고 상징적 사업으로 이제 호주제 폐지가 됐었던 거지만 여전히 사회 문화적 간섭적인 측면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남아있고 직장 내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도 많이 정치적인 분야 모든 분야에서 어쨌든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아까 이제 모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여성 혐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사회 전체가 이제 혐오에 대한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특히 여성에 대한 혐오들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 보니까 20대 남성의 문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급감했다고 이렇게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전대 이슈 때문이다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니까 특별하게 이 정부 들어서 그 젠더 이슈와 관련된 것을 법률이랄지 제도랄지 뭐 만들어진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급진적이거나 편파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전대 때문에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말씀. 죄송합니다. 선을 맡겼습니다. 임민아. 그러니까 눈이 저를 말하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20, 30대가 지지율이 낮게 나타난 이유가 아까 젠더적인 입장이지 않았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젠더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어떤 일자리에 대한 그 경계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이 지금 현재 그 높아지고 있고 또 고용이 없는 성장 그리고 또 어떤 뭐 미래에 대한 그러다 보니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로 인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것을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첫 사회에 진출하는 20대, 30대 특히 거기에서 이렇게 20대의 남성들, 후반의 남성들, 그리고 20대 중반의 여성들로부터 지지가 났습니다. 근데 그게 기존에는 여성들이 졸업을 하면 대부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 대학원 친구들도 그랬었어요. 대학원 가서 좋은 남자 만나려고 대학원 간다고 하는 애들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그것처럼 요즘은 여성들도 많은 사회를 진출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성들 특히 20대 후반대 그리고 또 30대까지 초반의 여성들까지도 기존의 일자리가 그전에는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면 대부분 일자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기계가 많이 뒤처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래서 일자리가 없는 부분들을 그렇게 젠더로 표현하지 않나 싶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20대 젊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젊은이들 근무하는 일자리 문제인데 결국 전대 문제 아님에도
그 혐오에 대해서 찾는 거죠. 여성 혐오의 이제 전대문제로 이슈화 시키는 건데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사건과 또 연결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대림동 그 여경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림동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전대 이슈가 아니고 여경이 그러니까 여경이어서 그 상태가 뭐 발생이 된 것이 아닌데 이것을 뭐 제압하지 못했다, 여경을 뭐 없애라 뭐 이런 것까지 하면서 또 여성 혐오로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대중문화 속에서도 사회 간섭적으로도 여전히 이 여성차별, 여성 혐오가 또 지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어떤 현상이 있는지 백희정 대표님부터 한번. 그러니까 이제 그 대림동 그 여성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댓글을 통해서 보면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여경 무용론 저렇게 하나 제압도 못하면서 그래서 뭐라 그러죠? 엎드려 뭐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하는 것도 여성들은 남자하고 달리 또 무릎을 이렇게 꿇고 이렇게 당에다 대고 한다 그래가지고 너무 봐주기 아니냐. 그래서 더 강하게 막 신체적으로 남성의 몸을 요구하는 듯한. 그런데 사실은 경찰의 업무는 그거 말고도 다양하고 지금 현재 경찰의 업무가 뭐 이렇게 범인들 때려잡고 검거하는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민 업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있고요. 아까 앞서 이렇게 뭐 문재인 정부의 이제 20대 이렇게 그 남성의 지지율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이건 아까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차별적인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 이게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여성들이 전에는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부나 사회가 들어주질 않은 거예요. 귀뚱으로는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지금 하는 게 해화역 시위에서 여성으로만 10만 명이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저 역대 최대거든요. 이게 남자 여자가 아니라 여성들만이 나와가지고. 역사적으로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정부가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이 외쳤었을 때는 듣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게 10만 명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외치니까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정부가 이제 개선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성에게 특별한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바꾸지 못했던 정책들을 개선해 나가는 건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까 남성들은 굉장히 본인들에게 차별, 역차별을 느낀다라는 것으로 되면서 그것을 들어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지금 이제 20대 이렇게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던 여성하고 남성의 어떤 차이들을 어떻게 인정할 거냐. 꼭 남성의 몸에 맞춰서 경찰은 아까 그거잖아요. 경찰은 남성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범인 때려잡는 몸으로 가져야 되는 여자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물통 쥐고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사실 남자들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모든 남자만 이렇게 사회자처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경찰은 이래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이거 보는 것 같아요. 다양한 경찰의 업무들. 그래서 여경이라고 사실은 부르는 것 자체도 차별이죠. 경찰이죠. 경찰이죠. 네. 맞습니다. 경찰이고 개그맨도 저는 제일 불만인 게 여성 뭐 개구우먼 왜 그렇게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여성 참모의 근원적인 거, 그 근본적 문제를 또 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이 문제는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만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총선 얼마 안 남았고 우리 백희정 대표님 뭐 바쁘신데 할 일이 없으시고 이런 거 아니고 언론에서 회자되는 사람만 해도 40몇 명인데 그 중에 10%도 안 된다 여성이. 네, 4~5명 정도. 좀 반성 좀 하셔야 되겠어요. 언론에서 좀 나갈 때 이렇게 그러니까, 좀 써서 적절로 나가도록 유언비어라도 퍼뜨리고 의사가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유언비어 해야 되는데 그 총선 관련해서 민주당은 또 얼마 전에 그 총선 규칙이라 하나요? 그런 것도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런가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여성 정치인이 내년에도 좀 많이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가 될 것인지 또 총선이 여성 정치와 연결해서 어떻게 될 건지 간단하게 조영님 대표님 간단하게 돌아가시면서 한번 다루겠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간절히 바라는 게 여성 정치인이 많이 나가는 것이지만 현실에서 저희 정당 내에서도 현재 여러 지형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 그렇지만 노력을 해야 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성들의 많은 사회적 진출이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좀 더 정의로운 사회로 진출을 나아가기 위한 이런 측면에서 고민들이 정당에서 적극적으로 돼야 될 걸로 보이고 저희 정당에서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에 대해서 신인 가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는데 사실 아쉬운 것은 기성 정치인에 대한 가점들은 좀 약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지속 가능한 정치 활동이에요. 예를 들어 시의원으로서 경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으로 간다고 했을 때나 또는 아니면 동급에서 비례해서 이렇게 한다거나 또는 지역구에서 또 지속 진출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녹록지 않은데 이거에 대한 제도적 보완들이 좀 더 될 필요가 있겠다. 이거에 대한 적극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그러니까 기초에서 광역을 할 때, 광역에서 국회의원을 할 때 네.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가점이나 저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것, 말씀이시죠? 네, 그런 것도 그런 게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제 임민영 그래서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 진출하실 거예요? 본인의 일상적인 아니 말씀하시죠. 우리 방송은 욕망을 숨기는 방송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아, 네. 욕망을 표현하는 방송, 네. 솔직한 방송. 그렇습니까? 네, 액션 TV. 어떻게 보면 현 집권 여당으로서 민주당 내년 총선에 제 1당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각을 잘 듣고 또 국민의 뜻을 잘 따르고 또 이렇게 그 이민 정치를 잘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열심히 말씀하셨지만 여성 정치 참여는 중앙 정치뿐만이 아니고 지역 정치에서도 그게 더욱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지금 여성 정치인들 많이 배출되어야 하고요. 또 지방의회에서도 지금보다 더 많은 여성들을 입성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권익 신장과 또 여성 정치인들의 지역 발전에 많이 도움될 수 있는 나서서 움직이는 활동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행동이 필요하고요. 또 여성들의 어떤 섬세함과 따뜻함 또 이렇게 포용력이 지역의 그 정치 문화의 발전에 같이 가져올 수 있는 상생과 타협하는 어떤 그 정치 문화의 새로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성 정치 참여가 이제는 시대의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별 없는 기회가 정말로 이제는 보장돼야 되고요. 약간의 차별에다가 저희에게 플러스를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사실만 내는. 네. 저 우리 백인영 대표님도 사심을 한번 네. 내보시죠. 아니 저는 뭐 이제 정말 저희가 이제 민주당이 이제 지금 거의 많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 심판은 이제 시민들이 이제 하실 것 같은데 우선 이제 내년 총선 같은 경우는 자리가 너무 없잖아요. 몇 개 자리가 되지 않잖아요. 기초 같은 경우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배치를 이렇게 할 여유가 생기는데 총선 같은 경우는 더더욱 여성들을 한 명을 배치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이 사람들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년에 한 명의 여성 정치인 지역구가 나올까? 저는 사실은 누가 나올까?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 될까? 네네네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지금 어렵다. 그 아까 신문에 나온 사람들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제 몇 분의 언론에 이렇게 거론된 분들을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별로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정말 내가 좀 당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상황 봐가지고 안 해야지.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도 다 없어질 거면 결국은 여성 정치인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우려가 되고요. 그 이해찬 대표가 전략공천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략공천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 이거 사실입니다. 나쁜 제도라고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시기라든가 어떤 그 방식이 잘못돼서 했던 거지. 당내에서 아까 대표로서 어떤 정치적으로 뭐가 부족하다, 여성들이 여기가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런 전략공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왜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배제가 되는지 조금 그런 우려가 있고요. 왜 그랬는지는 이해는 하지만 그리고 30% 공천, 여성 할당제, 여성 할당하겠다라고 하는 저는 그 원칙만 지키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30% 여성들이 새로운 뭐 신인이 되든 아까 이제 우리 조영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광주시에서 의원들이 재선을 하는 의원이 지금 거의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무덤이라고. 그래서 이 아까 얘기했던 여성들이 비례가 되었던 지역구로 됐든 다시 한번 재선을 해서 할 수 있는 좀 그런 분위기 어떤 문화도 좀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요.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지만 좀 시간 한정돼 있고 또 유튜브가 또 특성이 있어서 좀 이렇게 빨리빨리 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 총선이고 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여성과 정치가 좀 좋은 방향으로 또 발전되기를 좀 바라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액션TV 또 좀 열심히 노력하고 오늘 이렇게 나오시는데 다음에 또 혹시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같이 좀 참여해 주시고 네. 아시겠지만 출연료는 출마법으로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소감 짧게 한 번씩 10초 정도 소감 한 번씩 저부터 할까요? 네.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액션 TV 참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더 높은 nú로 가서 강의로 가셨다가 또 강의 되시면 또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임민호 의원님. 먼저 강주 전남 시민행동 인터넷 방송 액션 TV가 통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액션 TV가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또 시청자를 찾아가는 방송 또 그리고 시청자의 부름을 받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또 열심히 시청하고 열심히 홍보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주 액션 TV가 강주 시민과 전남 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고요. 다 함께 불러주시면 열심히 더 재밌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의 희망도 1년 뒤에도 방송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좀 저희가 마지막 구독 꼭 누르시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기정 네, 우선 이제 팟캐스트의 이 주제가 여성 정치라고 하는 게 그냥 이 우리 액션 TV의 그냥 소재거리로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아까 2회 방송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두 번째 방송으로 선택한 것만큼 여성의 정치 진출이 저희 이제 여기 진행하시는 분이나 우리의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요구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선택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저희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들이 오늘의 그냥 방송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실현이 될 수 있는가를 좀 더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해주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백혜정 대표님의 마무리 말씀으로 향후에 여성과 정치에 대한 또 새로운 화두를 또 던져주신 것 같고요. 오늘 세 분의 여성과 함께 여성과 정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고요. 우리 강전남 시민행동 액션TV는 유튜브에서 시민행동 액션TV를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시민행동 액션TV 그룹방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에도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방선거, 갑자기 이제 언어가 생각 안 나네요. 구청장들을 좀 모셔서 1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소위를 좀 들어보고 이런 것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행동 액션TV 많이 구독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세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강주전남 시민행동의 액션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